굿모닝 제나님들 1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금성과 라스 알하게가 회합을 하며 내일 아침까지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공적인 영역에서 커버하기 힘든 복잡하고 내밀한 내용을 사교육으로 런칭하기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공적인 영역은 규제도 심하고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틈새를 노려 무언가 결핍이 있는 분야에서의 사교육 런칭은 수요가 따르기 마련이죠. 해당되는 재나님들은 참고해 보세요. 또한 보편적인 친절함과 사교성이 아닌 전문성과 매니악한 이력이 있는 자기 PR이나 영업 관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인 만큼 나만의 매력을 극대화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승부에 좋아 보이니 역시 해당되시는 재나님들은 참고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타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카드의 뒷면을 보시고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카드 뒷면만으로 선택이 어려우신 제나님들 컬러 스탬프 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분홍색,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입니다. 선택 마치셨다면 번호 공개하도록 할게요. 왼쪽부터 2번, 1번, 3번, 4번입니다. 자, 선택 마치신 우리 제나님들 아래 타임스탬프나 챕터로 이동하셔서 선택하신 카드나 컬러, 번호에 해당하는 리딩 들어주시고 저는 카드 정리 후에 순서대로 1번부터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오묘한 조합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는 Three of Cups 카드가 나왔고요. 함께 나온 카드는 Three of Swords 카드가 나왔네요. 둘 다 3이라는 숫자가 먼저 눈에 띄죠. 자, 3이라는 숫자는 수비학에서 처음 도형을 완성한 숫자이기 때문에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이기도 해요. 첫 완성이기 때문에 뭔가 아주 완전히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첫 시도를 해서 뭔가를 이뤘다라는 것에 큰 뭔가 의미를 부여를 하는 숫자가 되겠죠. 자, 먼저 이 쓰리 오브 컵스 카드는 함께 이렇게 즐겁게 먹고 마시며 치어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좀 풍족한 행복을 나누기도 하고요. 함께 그 모임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축하하고 뭔가 회식도 포함이 되고요. 등등등 여러 가지들이 이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카드죠. 함께 나온 쓰리 오브 소드 카드는 심장에 검 3개가 박혔습니다. 여기에서 좌절감, 뭔가 배반, 배신, 손실, 약간 뭐 슬픔, 이별, 뭐 단절 이런 여러 종류의 마상을 겪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렇다고 하면 이 두 카드의 조합은요, 함께 즐겁게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그 안에서 내가 뭔가 좌절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쟤랑 언제 저렇게 친해졌지? 왜 나만 약간 이렇게 조금, 어, 살짝 겉도는 느낌이 들지? 이런 걸 느낄 때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들과 나의 어떤 격차가 벌어졌구나라는 생각을 좀 내가 겪으면서 스스로가 조금 속상해하는 그런 것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는 이 사람들이 나에게 직접적인 어떤 상처를 주었다라기보다는 내가 느끼는 감각이에요. 뭔가 저들은 되게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는데 나는 조금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 같다. 나만 슬프고 나만 힘든 것 같구나. 함께 이렇게 웃고 즐기고 있지만 뭔가 나만 조금 겉도는 느낌이 든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그런 카드가 되거든요. 이건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죠, 쉽게 말해서. 사실 그들도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도 다들 사람 이상 살아가는 동안 고통과 슬픔과 뭐 갈등과 이런 게 없을 리는 없거든요. 단지 내 눈에 그들의 지금 보여지는 모습만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거고, 나만 아닌 것 같아, 나만 없는 것 같아, 나만 힘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겪는 그런 좀 과정이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사실 만약에 연애운을 보는 카드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삼각관계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카드란 말이에요. 아주 전형적인. 자, 근데 인제 우리는 오늘의 타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연애운에 국한해서 이거를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 이 연애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고거를 알려드린 거예요. 그게 또 삼각관계도 역시나 이렇게 뭔가 내가 완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알고 그도 알고 하는 그런 그 안에서의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이 되시거나 그게 조금 약간 우려가 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언 카드를 여쭈어 봤는데 요즘에 우리 53번 카드, 이 카드가 굉장히 자주 나와 주시죠. 정말 지금 3일 연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정도로 조금 이게 분명히 나쁜 기운이 있는데 그거 소멸시켜 줄 거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삼각관계의 기운이 보여. 그럼 끊어내야 될 거냐. 느낌이 쎄한데 저거 둘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되죠. 끊어내야죠. 발본색원을 해야 애시당초 그런 일로 진행될 여지를 남겨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못 박는 거죠. 아예 이렇게 해놓아야 되는 작업을 안 해놓고 아이 뭐 설마 이래 갖고서 믿고 있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런 여지가 보인다라고 하면 미리 조치를 취해 주는 것도 좋을 거고, 아니면 아까 그 선례로 들었던 그런 부분, 그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고민 걱정 없어 보이는데 나만 힘들어, 막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건 상당히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뿐이야. 그들이 보기엔 내 모습도 행복해 보여요. 뭐 별 문제 없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자, 비교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지옥의 문이 열린다라고 합니다. 아시죠? 자, 우리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하면 끝도 없어요. 사실 나보다 훨씬 잘 살고 보여지는 부분이 훨씬 보기 좋은 분들은 너무나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 위를 보고 살다 보면은 나는 한없이 끝없이 불만족스러운 현실만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바라보면서 똑같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다는 거, 그걸 생각해요. 원래 우리가 굉장히 상대적인 그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한참 다이빙 하던 시절에 그 필리핀으로 그 다이빙 투어를 가요. 다이빙 투어를 가면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은 이런 경제 지표 같은 건 조금 낮잖아요. 특히 다이빙을 하러 가는 데는 굉장히 약간 오지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순수하게 그 필리핀 현지인들을 되게 보는데 되게 열악하게 살아. 근데 표정이 그렇게 해맑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삶의 만족도가 높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되게 많이 누리고 살면서도 항상 조급하고 더 가지려고 애쓰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물론 더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더 가질 수 있게끔의 그런 비즈니스 코칭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전부의 그 부분이 전부는 아니란 말이죠, 인생에 있어서. 근데 막 그거를 쫓다 보면은 어느새 나이 먹어 있고 내 주변에 사람은 없는 거고, 나는 근데 뭘 위해서 이렇게 드라이하게 살았는가라고 돌아보면서 잠깐 멈칫해지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삶의 만족도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뭔가 이 누리는 행복함에 대한 것들을 소소하게 다 이렇게 행복하게 느끼는 것에서의 그 기본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제너님들, 함께하는 그 시간 안에서 약간 내가 마상을 입을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런 나쁜 기운들은 다 소멸이 될 것이고, 중화가 돼서 굉장히 나의 그 무한한 가능성을 훨씬 더 크게 발견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 요 상처 잠깐, 뭐 사람이니까 입을 수 있죠. 그거는 정말 잠깐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날 되시길 응원합니다. 자, 그때 함께 하시면 좋은 컬러 그레이 컬러 나왔습니다. 자, 그레이 컬러를 곁에 두시고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재나님들, 요거는 정말 쉼표로 좀 잠깐 찍고, 이 카드의 의미는 내가 실패를 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내가 성장을 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그 과정도 같이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 회복하고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오늘 되시길 응원합니다. 자,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재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재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카드는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고요. 함께 나온 카드는 아이고야, 텐 오브 완지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이거는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에요. 왜냐면 스트렝스 카드는 내가 내면의 힘을 가지고 여지껏 인내를 하며 끝내 끌고 왔기 때문에 결국 승리를 하는 카드란 말이에요. 근데 함께 나온 카드가 텐 오브 완지잖아요. 텐 오브 완지 역시 내가 이제 드디어 완지의 완성을 이루어서 무거운 책임을 내려놓고 억압, 부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일에 대한 뭔가 해방감, 종결에 대한 안도감을 느끼는 그런 카드란 말이죠. 결국 두 카드의 결이 비슷하죠. 굉장히 긴 시간 내가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인내를 하면서 참아오고 기다렸던 그 일에서 드디어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이기는 카드란 말이에요. 즉 원하는 말을 이루는 그런 카드죠. 결국은 내가 내려놨다라고 해서 이 10번 완지를 힘들게 끌고 와서 그것을 내려놨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10개의 완지는 보기만 해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만 거기에는 이 꽃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죠. 예, 굉장히 내가 이 10개의 완지를 모아서 여기까지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는 이 꽃다발에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스트렝스 카드 역시 마찬가지죠. 굉장히 힘들었었던 단계와 시간을 거쳐서 내가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승리를 하는 그런 카드거든요. 이야, 우리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재나님들, 그간 조금 내가 공들이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그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에서의 오늘 드디어 그 결과가 나와서 내가 좀 안심하고 안도하고 해냈다 라는 그런 마음을 좀 겪는 그런 날이 될 것 같거든요. 저도 지금 그런 걸 기다리고 있어서 저 진짜 오늘만큼은 또 이 분홍 카드를 정말 꼭 뽑고 싶은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건 제 마음이 아니죠. 예, 우리 타로 카드가 저를 선택해 주신다라고 하면 저도 이 카드를 뽑게 되겠지만요. 일단 바람은 정말 뽑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추진해오던 그것에서의 그 완결점을 오늘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조언 카드를 여쭤봤더니 조언 카드마저도 44번 명성 빵빠레 카드를 보여주세요. 이거 내가 이렇게 팡파레 울릴 일, 즉 축하받을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좀 이렇게 유명세를 띌 수도 있는 거고, 서로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네 덕분에 굉장히 잘 됐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트렝스 카드와 10번 완즈 카드의 힘든 그 구간을 겪어오면서 이게 나 혼자만의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누군가와 엮여져 있는 일일 텐데 함께 그것을 견디고 여기까지 온 사람도 이제 이 결과물을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네 덕분이었어. 네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됐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사실 그런 파트너십도 되게 중요하죠. 함께 뭔가를 했는데 입 싹 닦아버리면 진짜 배신감 느껴지잖아요. 아니 뭘 꼭 달라 혹은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쉐어를 해달라 이 느낌이 아니거든요. 네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됐어. 정말 고마워. 이 말 한마디면은 그 뭐랄까요? 그 관계는 계속 지속 가능하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 전은 아니죠. 작년 봄부터였으니까 그 저희 수강생 중에 그 글을 정말 너무나 못 쓰는 분이 계셨어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뭔가 알려드리는 그게 어떤 이 비즈니스 코칭 부분이 획일적으로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그 본업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니즈도 다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릇도 다르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걸 뽑아내서 그걸 키워줘야지 그게 이제 수익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 1대1로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심도 있게 계속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시간을 거쳐서 잘하는 걸 뽑아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글을 진짜 너무 못 써. 근데 양으로는 잘 채워내.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써 보세요."라고 하면 써 갖고 와. 근데 글은 한숨이 막 나올 정도의 수준이에요. 근데 그거를 진짜 오타까지 오탈자까지 다 잡아 줘 가면서 몇 곡지를 다 잡아 드렸단 말이죠. 다 해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글을 쓰고 또 모 사이트에서 이렇게 그 전자책을 이렇게 펀딩하는 것까지도 다 알려주고 그런 것까지도 다 알려주고 해서 이번에 이제 책이 나와요, 종이책이. 근데 그거 목차도 제가 다 잡아 드리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덕분에 이렇게 힘들게 제가 글 제대로 쓰지도 못하던 사람이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라는 말을 한 마디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뭘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오게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앞으로 더 큰 것에 대한 걸 얻을 수도 있을 거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아 얘는 뭐 여기까지다. 얘는 그냥 이쯤에서는 뭐 손절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제 쓰임새가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결국은 내 인맥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 인맥이 결국 돌고 돌아 자기한테 또 플러스되는 뭔가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손절을 하겠죠. 예. 저는 진짜 그 인성을 되게 중시를 하거든요. 정말 기본적인 거를 갖추지 않은 사람들 너무 싫어하거든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당연하게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어서 해줄 수 있는 건 되게 좋아요. 베푸는 것도 좋고요. 사 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거를 당연하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도요. 자식한테 당연하게 주는 건 없어요. 예. 감사한 건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더 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인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릇이 이것밖에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족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주변 지인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렇게 표현을 해 주는 사람에게 뭐 더 잘해 주고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안 하면 어쩔 수 없죠. 저도 끊어내는 수밖에는 없는 거죠. 예, 아쉬울 거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 인제 보면 알겠죠. 여하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제나님의 그 함께 이걸 견뎌내 온 그분들은 인정을 해 준다는 거죠. 이런 분은 끝까지 같이 가는 거죠. 예. 보면은 기본 인성이 안 갖춰진 사람들은 언젠간 등에 칼을 꽂아요. 꼭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이 사람을 더 이상 쓸모가 없을 것 같고 어느 순간 본인이 잘나서 거기까지 온 것 같이 느끼거든요. 예, 보여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순간이 되면은 이제 정체기와 몰락이 함께 옵니다. 여러 지켜봤어요. 자, 근데 우리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제너님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고 "야, 너 덕분이야. 네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됐어."라는 그런 것을 오늘 누리게 된다라고 하니 부럽습니다. 저도 정말 진짜 진심 2번호를 뽑고 싶네요.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옐로우 원톤 컬러가 나왔습니다. 예, 아주 옅은 그 레몬 컬러죠. 예, 레몬 색깔 컬러를 곁에 두시고 우리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제나님들 그간 정말 노력한 내 공이에요. 예, 내 공은 드러내놓고 "아 그래 맞아. 나 진짜 고생했어. 야 그래도 잘 됐으니까 너무 다행이다. 우리 다 같이 앞으로도 더 열심히 으쌰으쌰 해 보자." 이렇게 내 공은 내가 스스로도 올려놔야 돼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막 미덕이 아니라서 막 겸손이 미덕이라고 해서 "에이 내가 뭘 했다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그걸 상대방은 "그래 네가 뭘 했는데?"라고 받아들인다니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 내가 진짜 힘썼지. 내가 애썼다 너. 너 그거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거 공치사 아니에요? 생색 아니에요? 노력했으니까. 이 카드의 두 카드를 보면 알거든요. 그간 우리 분홍제나님이 얼마나 노력을 해와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그거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돼요. 대가 없는 것은 해줄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해줄 필요가 절대 없어요. 정말 배신을 반드시 때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제나님들 그간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 수고로움 저도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 성과가 나셨으니 너무 축하드리고요. 내려놓으시고 조금 쉬면서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그런 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카드는 오호. 자,
이 프린세스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고요. 함께 나온 카드는 여왕제 카드가 나왔네요. 자, 프린세스 오브 완즈 카드의 가장 큰 의미는 이렇게 바다 건너서 저렇게 멀리를 바라보고 있으시면서도 뭔가 완즈를 딱 이렇게 지팡이 삼아서 이렇게 짚고 계시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에서의 내가 굉장히 가능성과 기대와 뭔가 이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넓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불어서 굉장히 굿뉴스, 좋은 소식에 대한 그런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함께 놓은 여왕제 카드는 다 갖추신 분이잖아요. 근데 특히 여기서 임산부로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의 그 뭔가 시작에 대한 그런 그 좋은 소식이라서 혹여, 자, 이거는 뭐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대다수가 아니에요. 혹여 임신 소식을 기다리시던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굿뉴스를 드디어 확인을 하는 그런 분들도 우리 노란 제나님들 중에 계실 수 있겠다가 먼저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 좀 더 제너럴한 이런 그 카드로 본다면 내가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에서의 뭔가 답을 찾은 거예요. 혹은 내가 그것과 관련해서 어딘가 뭔가를 지원을 해놨어요. 요즘 저는 이제 비즈니스 코칭이 제 본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해당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정보를 되게 수집을 하고 알려드리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요즘 이제 1월이잖아. 24년이 시작이 돼서 1월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과 그리고 정책 자금이라고 해서 굉장히 저리로 이 사업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종류가 무궁무진하게 각 기관에서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안내들을 대단히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것을 향해서 저 사업을 어떻게 해요? 전 돈도 없고요. 아이템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다 코칭해 주고요. 돈도 다 대주고요. 정말 제대로 잘 준비만 한다면 내가 가진 것 하나도 없이도 얼마든지 일 시작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게다가 청년이라고 하면 뭐 29세 미만을 청년이라고 규정하는 그 파트가 있어요. 그럼 29세 미만 많이죠. 그분들이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이만큼 있고 또 어떤 파트에서는 만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 39세 미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지원도 엄청 많이 해줘요. 만약에 정말 그런 것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뭐 따로 링크를 드릴 테니까 저한테 상담 받으셔도 돼요. 무료입니다. 자,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나한테 딱 맞는 뭔가를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그쪽에서 합격하셨습니다. 이런 좋은 뉴스를 받은 거죠. 그게 곧 나의 이 풍요와 내가 갖추고 뭐 앞으로 하려고 하는 특히 이 여왕제 카드는 물질운의 정점에 있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걸 좀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부유해질 수 있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것으로 향하는 그 길에 대한 뭔가의 길을 찾는 그런 하루다라고 나오는 카드거든요. 요즘 엔잡러들도 되게 많으시고요. 직장 다니시면서도 이미 이제 퇴사를 한 이후에 제2의 인생에 대한 걸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야, 그건 뭐 한 40대 이후부터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요즘은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일찍 은퇴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게다가 한참 저금리 시대였잖아요. 근데 요즘에 약간 그래도 금리가 올라갔죠. 우리는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을 하고 있지만 워낙에 미국에서 그 금리 자체를 기준금리를 높여놨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이 아이가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한 이 아이와 마주칠 때까지는 우리는 못 내린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도 따라 올렸어야 됐는데 그러면 가계 경제가 그리고 이 기업 경제가 다 무너지다 보니까 이걸 못 올리고 동결하고 버텼던 거죠. 이 갭 차이가 되게 많이 나서 외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감안하면서도 이 내국인에 대한 이 우리 경제 상황을 지켜내기 위해서 계속 동결을 했어요. 근데 동결을 하다 보니까 이미 높아진 이 아이가 내려올 때까지 우리는 또 내리지도 못해 기다려야 돼. 그러다 보니 아직은 그 금리가 조금 높은 상태로 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 돈이 나오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월 한 500만 원만 있으면 괜찮게 잘 누리고 잘 살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500만 원이면 연봉으로 치면 얼마인가요? 6천이잖아요. 근데 세금 내고 뭐하고 이런 걸 다 따지면 한 7천 정도는 있어야 내가 월 500만 원을 운용을 해서 받아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 7천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연 7천을
만들려고 하면 이걸 역산을 해야 되겠죠. 요즘 예금 금리 얼마나 나오나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상가를 가졌거나 오피스텔을 가졌거나 아니면 작은 소형 아파트를 가졌거나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를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혹은 내가 뭔가의 주식을 크게 가지고 있어서 배당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 배당률 혹은 월세 수익률 혹은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률을 계산을 해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 3%다, 뭐 5%다, 이런 식으로 그 계산이 나오면 그걸 역산을 하면 '아, 이만큼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 정도 돈이 있으면 거기다 넣어 놓고 내가 매월 500을 뺐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하겠구나.'가 적어도 10억 이상은 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월급 받아서 10억 이상을 언제 모으냐고요. 못 모으죠. 그럼 그걸 모아야 되는데, 금리가 저금리 시대가 되면은 이게 10억 갖고 해결이 안 돼요. 왜? 돈을 운용해서 굴릴 수 있는 때가 적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약간 높은 단계에 있을 때 지금 벌어서 그걸 만들어 놔야지만 나의 그 노후에, 내가 은퇴한 이후에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돈의 그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란색을 아니, 지금 제가 막 갑자기 본업으로 막 그 빙의를 해서 막 열심히 막 침 튀겨가면서 설명을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런 걸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근데 필요성은 알겠어. 근데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즘에 이렇게 진짜 막 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지원해 주는 나라에서. 근데 그것도 역시 개인이 찾아보려면 잘 못 찾잖아요. 찾았다 해도 이게 나한테 해당이 되는 건지 뭐 이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코칭들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나도 좀 그래, 나도 좀 일찌감치 좀 알아봐야겠다. 나도 주변 애들 다들 뭐들 한다는데 뭐 그래도 작은 거 수익형 상가 같은 것도 하나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즘 수익형 상가 난리 났죠. 예, 공실률이 커서 그게 영끌해서 내가 너무 많은 돈을 내 돈은 조금 넣고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 힘든 구간이죠,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잘 해서 빨리 이 노후에 대한 그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 때가 지금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냥 손 놓고 나 집에 가서 그냥 퇴근하고 나면은 넷플릭스나 좀 보다가 따뜻하게 귤이나 까먹다가 자고, 또 그다음 날 아침에 출근해서 또 대충 월급 루팡하고 또 다시 무한반복 하면 안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 노란재나님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알아보고 해서 거기서 답을 찾았다라고 하면 이제 나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그 길을 발견한다는 거죠. 자, 죄송해요. 막 신나게 너무 이게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제가 그 컨설팅 할 때도 막 이렇게 침 튀겨가면서 막 신나서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돈 벌리지는 게 보이는데, 그거를 몰랐었던 사람이 그걸 막 깨달으면서 눈에서 막 빛이 나. 그걸 보면은 제가 막 제 기분도 같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거기에 그렇게 약간 상상을 했어요, 또. 그러다 보니 좀 격해졌습니다. 자, 볼게요. 이 좋은 카드를 보았더니 48번 카드 나오잖아요. 이 보호 카드거든요. 되게 좋은 카드예요. 이게 신의 뜻이고요. 너의 직관과 통찰력, 그리고 이게 귀인이 보호해주고 신이 가호를 해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이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거 다 내가 해왔어, 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죠. 대부분들은 다 이렇게 뭔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뭐 소천사가 도와주시든가 진짜 조상님이 도와주시든가 뭐 등등이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는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해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내가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서 좋은 뉴스를 듣게 되고 이렇게 풍요로운 쪽으로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나아가는 그 자체도 이렇게 누군가 나를 보호해 주는 존재가 있고 그들의 이끌음에 의하여 내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재나님들, 아까 제가 예시를 든 건 제 본업이 그쪽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예를 든 거예요. 우리 노란 재나님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두는, 나의 제1의 인생에 있어서의 가치를 가장 높게 두는 그 평가 기준은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예, 거기에 해당되는 거에서의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잠재력과 이런 가능성을 뽑아내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디다 지원하고 노력하고 두들겨 보고 거기에서 좋은 소식을 접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때가 지금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만큼 오늘 조금 그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 한번 해보시고 답을 찾는 시간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금, 은, 동 할 때의 동색 컬러 나왔습니다. 동색 컬러를 곁에 두시고 우리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제나님들 오늘 멋지게 답을 찾아가시는, 그리고 이렇게 귀인의 보호와 신의 가호를 함께 하시는 그런 날 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겁이 몇 개가 나온 건가요? 자, 첫 번째 카드는 퀸 오브 소드 카드가 먼저 나왔고요. 함께 나온 카드는 텐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네요. 자, 검은 바람의 속성이고요. 나의 이성, 이 사고하는 바를 의미를 합니다. 굉장히 냉정하고 날카롭고 차가운 카드예요. 그럼 나쁜 건가요? 아니죠. 이렇게 날카롭게 뭔가를 내가 검 뽑아 들어야 될 때 뽑아 들고 끝내야 될 때 끝내고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우유부단하게 지지부지하게 아닌 걸 알면서도 끌려가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내 삶은 귀하고 내 시간은 소중한데 내 그런 시간과 그것을 그렇게 남의 어떤 그런 것에 좌지우지돼서 끌려가게 되면 너무 안타깝고 아까울 텐데, 오늘 우리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제나님들께서 퀸 오브 소드 카드를 먼저 뽑으셨어요. 퀸 오브 소드 카드는 제가 얼음 여왕이라고 불러드리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은 검을 뽑으셨다라고 하면 절대 번복이 없습니다. 야, 내가 여지껏 쭉 지켜봤는데 더는 못 참겠어 라고 해서 검을 뽑아들었어. 야,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굉장히 좋지 않은 습성이 있어요. 근데 이 습성을 못 고쳐. 사실 남의 습성 못 고치죠. 걔네 엄마 아빠도 못 고친 습성을 내가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의 나쁜 습성도 나도 안 고쳐지는데 내가 남한테 그걸 고치라고 하는데 걔가 그 말을 듣겠냐고요. 사랑의 힘으로 그래 노력이라도 하는 신용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안 해. 그냥 아예 변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어. 그러니까 이제 견디다 못해서 야, 우리 그냥 끝내. 여기까지 하자. 도저히 너랑 나랑은 이 기본적인, 왜 아무리 좋아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 무언가가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워. 그러면 못 버티잖아요. 아니 좋으려고 연애를 하는데 매일 싸워봐. 그거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럼 못 하잖아요. 근데 그 가치관이 이게 좀 합의가 안 돼. 잘 좁아지지가 않아. 서로 이해를 시켜주고 서로 조심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래서 계속 평행선을 유지를 해. 그럼 그 관계는 희망이 없죠. 미래가 없는 카드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도저히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아, 너랑 나랑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자라고 해서 검을 뽑아 들었어요. 그럼 끝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끝났잖아요. 이 사람 누워있는데 검 10개가 날 찌르고 있어요. 죽었죠? 예, 이거 죽음 카드입니다. 10번 소드 카드는 죽음인데요. 중요한 거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끝에 이제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그 기운이 들어왔어요. 왜? 여기 보이시죠? 검 위에 10개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꽂혀 있으면 여기가 피바다가 돼야 되죠. 근데 피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이 아래서는 굉장히 꽃이 피어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끝을 내주어야지만 그 다음에 드디어 내 인생에 봄이 온다라는 그런 카드이란 말이에요. 자, 아까 제가 예를 든 건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설명을 했지만 관계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오래도록 나는 한옥물만을 팠어. 나는 정말 성실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 없을 거야. 스스로 생각을 해. 근데 10년을 했어. 근데도 어떤 그 발전이 없어. 그렇다라고 하면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 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무조건 성실하고 무조건 한옥물만 팠다고 답일까요? 아니에요. 원래 그러잖아요. 머리 나쁜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면 회사가 망한다고. 아닌 것도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한우물만 파는 게 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이 내가 망했다라고 내 인생이 망한 건가요? 아니야. 나는 실질적으로 내 쓰임새는 따로 있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걸 해봤더니 세상에 완전 잘 돼. 그럼 나는 10년간 뭘 했냐고. 그럼 여기 10년간의 나의 시간은 다 헛된 건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10년간의 시간이 헛된 것 같더라도 내가 여기에서 배운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의 경험치가 지금 내가 새로이 하는 일에 분명히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게 다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잘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걸 10년을 안 하고 그때 그거 그 일 1년 만에 보고 때려치고 이거 했었으면 진즉 성공했을 텐데 아니라니까요. 그때 했었으면 그때 이것도 또 망했을 수도
있어요. 왜? 나의 그 경험치와 10년의 그 시간이라는 무서운 것이 얹어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걸 잘하는 거지. 그때에서도 그거를 조금 해놓고 때려치고 이걸 바로 다루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하다 때려치고 하다 때려치고 하다 때려치고 이런 경험치들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하다 때려치고 하다 때려치고 이 실패의 경험들도 계속 모여서 모인다면 언젠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사람이 계속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또 실패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자꾸 해버릇을 해야 그것에 대한 내가 어떤 이런 게 좀 계속 붙으면서 이게 굳은 살이 생기면서 단단해지면서 체력이 강해지는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10년의 시간에 버텼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굳은 살이 생겼기 때문에 뭔가를 시작을 해도 야 내가 그때 그렇게 망했는데 뭐 더 못할 이유가 더 있어? 더 망할 일이 있어? 라는 마인드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하는 일에서는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얘를 끊어냈기 때문에 이 기회가 온 거지. 아니야 나는 이번 생에서는 난 얘로 쇼부를 보겠어. 끝까지 갈 거야.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끝까지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남자친구 얘기도 그 사람만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면 더 좋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원래 되게 많이 있었어. A, B, C, D 쭉 뒤에 있었어. 근데 이 제로에 내가 묶여가지고 여기 안에서만 얘만 전부인 것 같아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A도 그 시절 인연이라 A는 이때 나타날 거고 B는 25년에 나타날 거고 C는 26년에 나타날 거였는데 내가 여기서 못 태어나서 계속 그걸 질질 끌고 가면 24, 25, 26년에 나타날 A, B, C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사람한테 묶여있는데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냐고. 원래 내 정인이었다라고 하더라고.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끊어낼 때 끊어내는 거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파란제나님들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뭐가 될지 몰라요. 다 다르시니까 상황이. 근데 내가 이걸 이제는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데가 다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뭔가 하나씩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드디어 오늘 검을 뽑아 들어서 내가 그간 그렇게 미련을 가지고 끊어내지 못했던 걸 끊어내는 거죠. 전 그럴 게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오늘 집안 그 좀 대청소를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은 정말 내 인생 막 진짜 한 50년 된, 50년 사신 분들이라면, 30년 사신 분들이라면 30년 된 막 이런 물건들이 나올 거예요. 물론 나에겐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라 갖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50년, 30년은 좀 그렇고 과거의 옛날 남친 이 하고의 그런 그 뭔가 추억의 선물들이 있었어요. 못 버리고 계속 버티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계속 따라오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과의 에너지에 그게 섞여버리면 좋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정리할 건 정리해서 버려야 되는 거고 지나간 사람은 지나간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추억은 내 마음속에 남겨두고 정 정리하기가 아까우면 사진이라도 찍어서 어디 폴더에 저장해 놓으시고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오래된 것들 사실 뭐 저도 이제 집에 그 오래된 막 그 뭐 CD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 많아요. 왜 그런 추억이 있는 막 그런 것들. 그래서 정리해야지 해놓고 못 하는데 이제 큰맘 먹고 이사 갈 때 정리를 좀 다 해버릴까 생각을 해요. 어차피 듣지도 않는단 말이죠. 요즘 누가 CD로 음악 듣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정말 엄청 많이 들고 다니면서 무겁기만 하고 짐만 내는 그 아이들을 이제는 좀 보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해서 당근 정리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내 추억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 인연이 그때 끝났다라고 하면 그것도 시절 인연인 거고 그때 보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꼭 붙들고 있으면 지금도 좋을 게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난 진짜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집에 있는 오래된 것들 내가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게 뭐였지? 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것들 좀 정리하세요. 예, 그런 걸로도 굉장히 좋은 기운으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거, 입지 않는 옷들, 1년 이상 손을 가지 않은 옷들은 절대 안 입는다고 하잖아요. 예, 당근 하세요. 1년 이상 입지 않은 새 옷은 당근하시고 아닌 것들은 좀 정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조금 우리 파란제나님들의 앞으로의 운의 흐름이 훨씬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좋은 카드를 여쭤봤더니 바로 이 50번 장애 카드가 나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이 바퀴가 터졌어요. 예, 바퀴가 터지면 바퀴가 못 굴러가잖아요. 그러면 잠시 세워놓고 이 바퀴를 수선을 해서 다시 새로운 바퀴를 끼우든가 아니면 얘가 수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연결을 해서 고쳐야 그 다음에 다시 바퀴가 굴러가겠죠.
근데 이 바퀴가 이렇게 끊어졌잖아요. 완전히 터진 거예요.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간당간당하게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절단이 됐잖아요.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뭔가 완전히 끝이 난 상황이 발생이 돼요. 자, 근데 얘는 문제는 이렇게 한 번은 끝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뭔가 연락이 두절이 된다라든가 관계가 끝이 난다라든가 아니면 뭔가 좀 지연이 된다라든가 극복해야 될 뭔가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든가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발생되고 났는데 이게 일시적인 거라고 했죠. 왜? 완전 끝이 아니라 얘는 다시 재생해서 쓸 수 있거나 혹은 다른 걸로 교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다른 걸로 교체 가능하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로 교체를 가능한 거고 난 죽어도 이 일하고 이 사람하고 끝까지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끝내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그것이 계기가 돼서 뭔가에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의 여지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을 한 번은 내주어야지만 그 다음 관계에 대한 뭔가 미래가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이든 일이든요.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그거는요. 답이 없어요. 누군가 서로가 노력을 해서 우리 앞으로 이런 거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근데 뭐 우리 다음에 뭐 하자. 이렇게 의미 없이 얘기하는 거 말고 진짜 건설적인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 끝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제나님들은 아주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오늘이 될 수 있어요. 일단 끝을 내주셔야 됩니다. 내주셔야 개선의 여지가 있고 더 좋아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개선의 여지가 없고 좋아질 가능성이 안 보이면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고 암흑일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 안 그렇다는 거 살아와서 그동안 살아보면서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때는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도 어디 그렇습니까?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사람 만나서 사랑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 일, 지금 내가 여기서 성공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막 매달렸던 거 잘못됐었다라고 해도 우리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나름. 예, 큰일 나지 않습니다. 끝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끝을 내야 새로운 시작이 들어온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블링블링한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좀 축하해주는 이런 골드 컬러가 곁에 나왔습니다. 우리 파란제나님들 오늘 용기 내셔서 권 뽑아드시는 하루 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